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PT 규칙을 두고 프리미어리그에게 도전했던 맨시티의 사건과 그 결과가 뉴캐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주로 APT 규칙과 관련된 것이지만 APT 규칙과 PSR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용어 및 규칙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PT 규칙입니다. APT 규칙이란 엄밀히 말해서 APT와 FMV 규칙이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T는 영어로 Associated Party Transaction의 줄임말입니다. 한글로 직역하자면 관련 당사자 거래라는 뜻으로 그 거래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FMV 규칙은 영어로 페어 마켓 밸류 룰즈의 줄임말입니다. 한글로 직역하자면 공정한 시장 가치 규칙입니다. 즉 APT라는 거래가 FMV라는 규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APT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들이 APT로 규정되고 있을까요? 먼저 APT에서 관련 당사자라는 것은 결국 구단주 및 보드진과 관련된 조직을 의미합니다. 즉 구단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 혹은 축구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의 종류에는 스폰서십, 선수거래 등이 있습니다. 이 일을 종합해보자면 구단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스폰서십을 맺거나 구단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구단과 선수를 거래하는 것 등이 APT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거래라고 해서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FMV 규칙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가를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립된 전문가가 평가한 거래의 가치. 둘째, 구단에 의해서 제공된 관련 정보. 셋째, 프리미어리그가 데이터로 보유 중인 유사한 사례와의 가치 비교. 만약 어떤 거래가 FMV 규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오면 프리미어리그는 구단에게 거래의 가치를 재조정하거나 조건들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거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단주가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시장 가치보다 부풀려진 스폰서십을 구단과 맺으려고 한다면 프리미어리그는 APT 규칙을 통해 그 거래에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PSR이란 영어로 Profitability and Sustainability Rules의 줄임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미어리그가 각 구단의 지출과 수입을 감독해서 재정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재정으로 인한 구단들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칙입니다. 그 대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구단은 3년 동안 장부상 1억 500만 파운드의 손실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단순히 계산해서 1년에 3,500만 파운드의 손실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해가 바뀌는 기준은 잉글랜드의 회계연도에 따라 7월 1일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중계료, 티켓과 유니폼 판매, 이적료, 스폰서십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이 1억 파운드라고 했을 때 선수 및 코치 급료, 이적료, 에이전트 수수료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최대 1억 3,500만 파운드라는 것입니다. 즉 구단주가 아무리 부자여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만큼 구단 자체적으로 많은 수입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최소 승점 삭감부터 최대 강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버튼이 이 규칙을 어겨서 승점을 삭감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지금까지 말한 APT 규칙과 PSR이 조금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왜 그 둘을 같이 얘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APT 규칙이 필요한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십은 장부상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APT 규칙이 없다면 구단주가 맘대로 부풀린 스폰서십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만큼 부자만 계속 돈을 더 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APT 규칙과 PSR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규칙들도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APT 규칙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절차상 문제점입니다. APT 규칙은 올해 2월에 개정되면서 절차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에게는 유리하고 구단들에게는 불리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단은 자신이 하려는 거래가 FMV 규칙을 만족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단은 FMV 규칙의 평가에 사용되는 항목 중 하나인 유사한 사례에 관한 프리미어리그 데이터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단은 평가에 사용되는 항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스스로 판단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구단주가 구단에게 돈을 주는 방법 중에는 대출이 있습니다. 구단이 구단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그것은 APT에 해당되겠죠. 이때 그 대출이 일반적인 시장의 이자율을 따른다면 FMV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대출의 이자율이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고 상환 기일이 자유롭다면 그것은 특혜이고 FMV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는 그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는 이런 방식의 대출을 이용하는 구단이 많습니다. APT 규칙의 원래 취지를 따르려면 이런 특혜 대출도 막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PSR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물가 반영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SR이 정해놓은 손실 상한액은 3년간 1억 500만 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정해진 시기는 무려 2013년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당연히 그때에 비하면 물가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몸값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PSR이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두 번째로 유스 출신 선수의 유출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되짚어보면 6월 14일에 이적 시장이 열리고 6월 말일까지 꽤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중에는 각 구단의 유스 출신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회계연도 변경일인 7월 1일이 되기 전에 PSR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PSR은 장부상의 수익과 지출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선수를 이번에 5천만 파운드에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장부상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판매한 금액에서 A가 장부상으로 가지는 가치를 제외한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상각이라는 회계 개념을 알아야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각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연차가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선수를 5년 계약으로 5천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2년 후에 같은 가격인 5천만 파운드를 받고 판매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장부상으로 잡히는 수입은 2천만 파운드입니다. 왜냐하면 상각에 의해서 장부상 A의 가치는 5년 동안 매년 1천만 파운드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선수를 팔고 돈도 생겼는데 장부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선수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PSR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단이 생각해낸 것이 유스 출신 선수의 판매입니다. 왜냐하면 유스 출신 선수는 돈을 주고 거래한 내역이 없어서 얼마에 팔든 그것이 온전히 장부상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의 유스 출신인 엘리엇 앤더슨을 판매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단들 간의 스왑딜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첼시의 이안 마트센 선수와 아스톤빌라의 오마리 켈리먼 선수가 스왑딜의 형태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각 구단의 유스 출신 선수로서 마트센은 3,750만 파운드, 그리고 켈리먼은 1,900만 파운드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마트센은 도르트문트에서 괜찮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켈리먼의 가격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센의 적정가가 3천만 파운드이고 켈리먼의 적정가가 1,150만 파운드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할 때는 그 차익은 유지하되 조금씩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3,750만 파운드와 1,900만 파운드의 가격으로 거래하면 차익은 유지하면서 장부상 수입을 부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풀려진 장부는 PSR 규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물론 프리미어리그도 이런 거래를 감독할 것이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부풀리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듯 APT 규칙과 PSR은 좋은 취지를 지녔지만 허점과 문제점이 많은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든 구단이 있습니다. 그 구단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올해 초 에티하드 항공 그룹 그리고 퍼스트 아부다비 은행과 맺으려던 스폰서십 계약이 APT 규칙을 근거로 거절된 후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올해 6월 APT 규칙에 대해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맨시티는 APT 규칙이 영국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크게 두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그 두 부분은 바로 앞서 APT 규칙의 문제점으로 언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첫째, 구단이 프리미어리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 둘째, 여러 구단의 특혜 대출을 막지 않은 것은 차별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 맨시티가 두 건의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거절되었던 일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단은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APT 규칙 중 위법으로 판결된 부분은 추후에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맨시티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리미어리그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맨시티 측의 입장입니다. 맨시티가 주장한 모든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인정된 두 부분이 APT 규칙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다. 17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중 164페이지를 보면 맨시티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는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APT 규칙은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측의 입장입니다. 맨시티가 주장한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것은 겨우 두 부분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며 APT 규칙은 아직 건재하다. 겨우 두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은 걸로 맨시티의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재밌는 점은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내 구단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맨시티의 증인으로 출석한 구단은 첼시, 뉴캐슬, 에버튼이고 프리미어리그의 증인으로 출석한 구단은 맨유,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브라이튼, 웨스트햄입니다. 또한 현행 APT 규칙에 대해 지지 문서를 보낸 팀은 브렌트포드, 본머스, 풀럼, 울브스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구단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은 이번 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번 일로 맨시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구단은 바로 뉴캐슬입니다. 왜냐하면 뉴캐슬은 맨시티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구단주로부터 좋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단주가 구단을 지원할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둘째, 프리미어리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캐슬이 돈을 적게 쓴 것은 아니지만 더 쓸 돈이 있음에도 규정을 지키느라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마 뉴캐슬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다른 구단들의 제재로 인한 간접적 이득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가 특혜 대출을 묵인한 것이 위법으로 판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혜 대출을 이용해오던 구단들은 새로 개정된 규칙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페널티를 받거나 PSR을 맞추기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일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런 구단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는 모두 예상일 뿐이며 뉴캐슬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는 새로 개정된 규칙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맨시티와 더불어 이번 사건의 수혜자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그저 총대를 매준 맨시티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